김창옥 씨의 이 조합으로 찾아온 분들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긴장되는 고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고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지 1년 8개월 된 며느리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하고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남편 편을 드는 모습을 볼 때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밉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도 일단은 뭐 되게 솔직하신 며느리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며느님이 아주 그릇이 큰 분이다라고 네네. 해야 할지 네. 아니면은 그만큼 또 절박한 고민일지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계시고 혹시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네. 아니 근데 남편분 없이 진짜 딱 두 분만 나오신 거 보면 네. 제대로 이건 벼르고 나왔거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런 얘기를 사실 시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네.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방청 됐다는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육아 지금 너무 떨려서 네, 괜찮아요. 천천히. 지금 너무 떨려서 네, 괜찮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여기 방청하고 근데 됐다는 저 말씀을 드렸어요. 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럼 무슨 사연으로 된 거냐? 낚였어. 재밌구나. 아주 이 프로가 재밌는 프로예요 이거. 이야, 이 드라마 재밌다. 내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알고 갔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저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제가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합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새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새쌍둥이를 낳았거든요. 이제 주말에 이제 남편이 어머니가 계시면은 정말 한없이 늘어져 있어요. 치즈처럼. 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치즈처럼.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게 계속 누워 있으면 허리 아프다. 방에 차라리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이게 버튼인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애들 계속 보느라고 그렇죠. 그냥 어머니가 그냥 아들한테 그만 좀 자. 애들 좀 봐.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 대부분 그걸 이제 예상을 하는데. 들어가서 자라고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아들이 허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너는 잠을 자려면 들어가서 자지 비싸게 누워있으면 허리가 항상 더 아프고 안 좋으니까 그 소리를 이제 한 건데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하게 들렸나 봐요. 그런데 저 마인드가 그래요.
내가 뭐 어른이니까 꼭 어른 노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아예 그냥 얘하고 살림을 합칠 때부터 없애버리고 따라가 줄 뿐이지 내 주장을 내세우면은 시끄러워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는 커다랗게 이렇게 며느리한테 눈치 줄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어른 입장에서도 같이 육아하면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처음에 이제 애들이 다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왔더니 그 냉동시킨 모유를 다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아우 애들도 미숙아로 태어나고 했으니까 저 모유를 꼭 먹여야 되는데 모유를 다 버리고 없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한테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아들은 엄마 그거는 영애가 힘드니까 그냥 놔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박사라고 네. 시어머니 말은 뭐 듣지도 않고 나도 또 굳이 내가 내 어머니 아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는 내가 어른이니까 우리 며느리를 이제 어머니 계속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니. 네. 나름 쌓인 게 있으셔. 있죠. 쌓인 게 있으셔. 네. 모유 수유도 이거 모유도요 몰랐어요 저. 근데 남편이 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랬다.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들으니까요.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남편을 족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면 또 새로운 시어머니가 생길 것 같거든요. 엄마는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엄마는 다 안 하시지, 엄마? 하고 싶은 얘기도 없어? 이 자세. 어머니, 이 자세. 나도 이제 며느리가 둘이고 우리 며느리 큰 며느리로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며느리하고 합쳐갖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아니야. 옛날 말이지 시방은 애기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같이 산 사람이 서로 불편하잖아요. 며느리도 불편하고 시어머니도 불편하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젊어갖고 얘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 얘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 어머니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방은 며느리하고 산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말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아이 셋을 봐주신다라는 건 아기가 새 쌍둥이여가지고. 아, 세 쌍둥이나 네 쌍둥이. 어머니 저 엄마. 돈 마시면 다. 어머니 저 엄마 말을 조금만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어머니가 다 낳고 혼자 키우셨으니까. 근데 진짜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이 셋을 봐주신다라는 건 어머니가 네. 간호사신데 나이트 근무 하시면서 낮에는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일도 하시면서. 네. 네. 아니 그러면 친정 엄마보다 사실은 더 네. 진짜 우리 엄마처럼 애를 봐주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제가 어려우니까 시어머니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 역할을 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어머니가 크신 분이시네. 이제 며느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 나이가 되고 나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처럼 저렇게 계속 배려하고 생각하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젊은 세대를 어른 세대가 교육하는 건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의 살아간 그 모습이 우리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더 그 어른들은 돌아가셔도 선명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고 또 와서 아이를 그게 내 아들 때문이든 며느리 때문이든 누구의 때문이든 또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나도 모질라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 반성도 하고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때가 되겠죠. 그러니 저는 이렇게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100% 오픈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뒤가 없잖아요.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자기 걸 다 꺼내는 건 전 좀 별로인 것 같다. 그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한 1, 20%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내 걸로 남겨두고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회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끝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근데 우리 회사 좋아요 그리고 1, 20% 까는 사람들이 사이가 더 좋대요. 또 TVN 이런 기회 마련해줘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던던더 딴딴다. 다 이끄매라 다 이끄매 던던더 이렇게 까놓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저희 TVN 최고입니다. 미고 포에버.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유치 빤스야. 1, 20%는 위트로 깔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더 이상적 사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럼 아이가 지금 3명이잖아요. 그러면 3마을이 필요하지 않고요. 5마을, 6마을이 필요해요. 네. 근데 며느님하고 엄마하고 이걸 둘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해지는 이 압력이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 점점 처해져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 마음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이를 3명을 키우신 건 진짜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이번에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4년 차 된 부부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느라 7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고 일요일 딱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제 남편. 이번 토요일은 꼭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이거 사연이 센데요? 네, 왠지 섣부르게 이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일단은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진짜 세다.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종의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거면 남편분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자주 찾아뵙는 사실 뵙고 오는 건데. 그래서 주말을 좀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엄마 저녁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쪽에 가 있어. 나는 엄마하고 뭐 하고 해결하고 갈게. 그러면 이제 안 와요. 없어요. 이제 그 저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찾아뵙고 싶으면 사실 뵙고 오는 건데 시어머니 댁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치매가 진행이 돼서 밤에 주무실 때 깨시면 우셔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장남이거든요. K 장남. 효도하는 장남이라서요. 엄마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요. 자기 밟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이제 충혈된 눈으로 출근을 해요.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것 이유가. 같은데. 또 실례지만 시어머니 상태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보고 어르신이라 그래요. 아드님한테도 네. 아. 어머니 이거 밥 드세요 그러면 어르신도 드세요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고 계시는데 어머니 성품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평상시에도 얌전하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는데 치매에 걸리셔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하셨는데 이제 화장실 못 찾으시고 사람 못 알아보시고 식사 이제 혼자 못 하시고 초창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딱 남편을 보는 순간 앞집 아저씨 같고 그냥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늙어가는 관계가 되니까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남편은 와서 제 눈치를 보면서 집 청소를 막 해요.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딱 이제 부엌에 딱 앉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다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 가? 그러면 잘 가. 그러면 남편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다 아내 마음도 다 알고 아는데요. 제가 항상 그래도 아내한테 부족한 남편이랑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고 혼자 씻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어머니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근데 그 눈빛은 내가 아들이란 걸 아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머니잖아요. 부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똥비더에 갈아주시고 그런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되면 제가 자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83이신데 75세에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8년 정도 지금 되셨는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시는 상태예요. 근데 그냥 제가 다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데 근데 부모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하여튼간에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제가 다 부족한 거고.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내한테 또 그런 짐을 지는 게 싫어요. 저만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증세인데요. 이게 악화가 되면 치매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드님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 진행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87 되셨는데 엄마가 한 90 돼서 내가 혹여나 안 좋아져서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와, 이러면 정말 이건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는 거랑 너무 다른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약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많이 진행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아내분의 지지를 남편분이 받는 것이 장기간에 가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렇게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나 그 언어가 그래 내가 당신하고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를 말하는 거랑 야 근데 어떡하냐. 어머니다. 이거랑 아내가 다 이해하면서 아마 섭섭한 뉘앙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무게중심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서 만약에 여자 입장이면 조금 저거는 내가 다 이해하는데도 섭섭한데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아까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전 왜 그러냐면 김미자, 김미경, 김미숙, 김미래 누나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여자는 저렇게 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 그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섭섭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네, 서운한 감정은 많이 있었는데요. 서로 참고 있으니까 정말 나중에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린 게 자책감이 느껴져 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또 남편 간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또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남자한테 그 짜증이 나면 배가 고프네. 그럼 또 매콤한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시켜가지고 또 음식 확 짜증나니까 먹다고 택배 또 시키게 되고 왜 그러면 옷이 없거든요. 오늘 못 오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신청하고? 네.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리고 남편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다 미안하고 이해해.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또 참고. 이러다가 이제 남편분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의 때에 삶을 마감하신다면 이때 아들의 몸과 정신은 갑자기 그냥 완전히 확 이렇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가면 어떠실까?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억이래요. 자, 이제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팔 잘라지면 팔도 만드는 세상이 됐고 심장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 버려요. 대체하기도 하고. 근데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기억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이 이질감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이해하고 같이 웃고 참 이런 순간들이 인간에게 진짜 엄청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그 너머의 세계를 이 조명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비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무 어렵고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으로 엄마 며칠만 간병해 주실 분 없고 남편분이랑 아내분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어디 근교에 바람이라도 좀 쐬도록 이번에는 말할까 말까 고민되는 비밀 때문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이라는 분의 그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딩크 부부입니다. 못했는데요. 늘 친구들 손주 사진을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친정에는 아직 저희가 딩크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늘 친구들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서 넌지시 아이 얘기를 꺼내는 엄마에게도 빨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저희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주인공분들 어디 계십니까? 야, 바로 앞에. 아, 여기 VIP. VIP 부부였군요. 네. 아니 그러면 친정에도 시댁에도 딩크족이라는 걸 아직 밝히지 못하셨어요? 사실 친정만 모르고 시댁은 알고 계세요. 오히려? 친정이 알아요. 대부분 반대인데. 저희 엄마가 엄청 좀 엄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친정에는 말을 잘 못하고 네. 이제 시댁에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이슈들은 편하게 좀 말하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저희 시부모님은 그냥 너네 둘이 잘 살면 된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다라고 응원해 주셨고 그래서 좀 시댁에는 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비밀이 있으신가요? 시댁엔 말했는데 친정에는 말 못한 거.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술 좋아하는 거를 잘 모르시고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저는 술을 20대 후반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먹었다 보니 간이 너무 싱싱해서 아, 주량이 끊임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드시는 거죠? 8캔, 500ml 8캔을 맥주를 취한 적은 없어요. 많이 드시고 제가 되게 좀 비슷해요. 아까 저분이랑. 저분이면 어떤 거? 곱창집. 사랑해요, 사랑해요. 항상 그대의 저 친구. 아주 그냥 모질이 난리판이구만 그냥. 야, 그냥. 예, 저 사실은 되게 흥도 많고 약간 조금 이렇게 막 깝치는 걸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편인데 이제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야, 그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너 기집애가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와. 그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아, 권사님. 좀 신앙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 이제 그냥 장모님 입장에서 이런 세속적인 걸 즐기는 딸의 모습을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사실 유튜브를 그냥 저희끼리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막 엄청 까불고 맥주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럼 맥주 먹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뭐 저 집 곱창집 가서 맥주 먹으면 난리 나겠네요. 아니 뭐 이거 녹화 끝나고 가서 막 같이 찌끄리면 난리가 나겠네. 거기서 유튜브 찍으면 되겠는데요? 협찬해드릴게요. 협찬해드릴게요. 근데 남편분은 동조하시니까 지금 같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결혼할 때부터도 저는 와이프랑 저희 엄마가 좀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었거든요. 엄마도 그런 분이에요? 조금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희 집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고민 상담 같은 거를 저희 엄마랑 따로 할 정도로 본인 엄마한테 좀 편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부분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항상 조금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알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채널 이거 한다는 걸 알게 되시면? 벌써 그늘 생겨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보이네요. 알게 되시면 네. 목소리도 떨리시고. 등짝 스매싱부터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뭐 방송 뭐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얼버무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시 어머니가. 깊은 한숨. 그러면 사실 저는 우리 두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 어머니가 혹시 저를 알고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어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엄마가 아이를 되게 기도로 사랑으로 태중에 안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을 때 뭐를 자르죠? 탯줄을 잘라서 독립된 생명체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머니가 아무리 그 근원이 신앙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인한 탯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딸과 연결된 그 탯줄을 자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건 이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부모가 우리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담아서 지은 거잖아요. 이름이? 정요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자 정자가 무슨 요 무슨 정이에요? 임금요의 발을정입니다. 그러면 바른 임금이 되어라 해서 이분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분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임금이 되어라가 부모가 내 딸을 낳을 때 소망을 지어서 담은 거잖아요. 그리고 불러주는 거예요. 계속 요정아 요정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른 임금이 되어라 바른 임금이 되어라 기도문이에요 일종의. 자 그러면 나이가 20이 넘으면 내 이름은 내가 한 번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린 독립된 인격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살 이상 먹은 나의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진짜 자기네가 좋아하는 거 집에서 뭐 맥주 한 캔 먹으면서 춤을 추는 거든 노래를 부르는 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소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사라지는데 그거를 기록하는 거죠. 우리 봐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찍은 사진들 언제적 사진 있는 줄 아세요? 다 행사 때예요. 맞아요. 졸업식 날 이렇게 있는 거. 학예회 때, 졸업식 때. 꽃 이렇게 들고. 그 표정이 없어. 근데 외국의 홈 비디오에 보면은 되게 일상을 많이 찍어요. 특별한 행사 말고. 전 그게 너무 부럽고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진짜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면 뭐 어느 주식 그걸 밝혀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근데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도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일상의 그 어느 날. 내 나이 또래 그 우리 아버지도 보고 싶고. 나 중학교 때 학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고 그만두려고 할 때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그 아이도 한번 보고 싶고. 그러니 유튜브는 그것을 영상으로 두 분의 그거를 담아놓는 너무 좋은 보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해라. 하시고 엄마가 좀 이거를 지원은 못하더라도 그냥 그래 인정. 그래 너 해. 너 그 술 먹으면서 우리 딸 술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엄마 몰랐네. 그래 해. 이렇게만 해줘도 좋겠다. 제가 권사님께 편지라도 쓰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이 젊은 시절 겪은 이 시댁살이의 울분 때문에 이 쓰나미처럼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분이십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시죠? 저쪽에 또. 네. 제가 워낙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3살에 결혼을 해서. 우와, 엄청 빨리 하셨네. 저는 그 시대에 선을 봐서 뭐 이렇게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뭐 선 본 지 2개월 만에 약혼하고 4개월 만에 결혼식을 했는데 제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딸이 하나였는데 술과 도박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매일이 언제 싸울까 늘 불안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아버님, 어머님 가족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제가 결혼을 결심했지 남편이 너무 사랑해 이거 절대 아니었거든요. 네, 두 번 강조. 두 번 강조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두 번씩이나 그걸 얘기하실 필요는 맞는 말도 여러 번 하면 기분 안 좋은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계속 확인하시는. 절대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었죠. 아버님이 가풍을 익혀야 된다. 3년만 살아라. 그게 이제 8년으로 늘었죠. 대가족이었어요. 아래층에는 아이들 고모 내외가 또 이웃에는 형님 내외가 매일이 온 가족 그 파티예요. 매일. 그러면 저는 5시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청소해 빨래는 손빨래해야 때가 잘 간다. 세탁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이 23세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했어요. 그리고 힘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아이, 그저 남편, 나만 참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내 아이는 나같이 키우면 안 돼. 막 그런 강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애 낳고 하면서 셋을 낳고 아이 셋이 모두 잘 컸고 착한 며느리 노릇, 좋은 엄마 노릇, 좋은 딸 노릇, 좋은 아내 노릇 하다 보니 50이 넘었고 뭔가 보상을 원하고 살아온 건 아니지만 알아줬으면 여보 나 외롭고 지난 시절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많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말을 못했어. 그 어린 죄송합니다. 23살이 대가족을 책임지는 그 큰 살림에 아이 셋을 키우는데 그저 애 키우고 같이 열심히 직장 생활했고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걸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80에 후회할까 봐 이것저것 제가 많이 해봤어요. 생전 저하고 맞지도 않는 저는 좀 정적인 편이에요. 장구를 배워볼까? 장구를 시작해봤는데 어깨가 나갔어요. 어깨가 나갔어요. 왜냐면 아버님 생각하면서 세게 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어깨 힘비고 둥둥 그랬는데 제가 원했던 건 그거죠. 그동안 고생했는데 나랑 여행 갈까? 해주면 좋겠는데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계획해서 당신이 뭐 본인이 말을 안 한다면 혼자라도 다니겠다. 말은 당당하게 했는데 고기도 먹은 사람이 먹는다고 혼자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안 되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제가 꿈꾼 건 둘이 손잡고 소소한 데이트, 소소한 여행, 소소한 맛집 그걸 기대했고 여보 당신 정말 고생했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랬는데 정말 본인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외로운 느낌?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있어요. 근데 혼자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 혼자 있는 느낌? 오늘은 어머니께서 오시자고 해서 아버님께서 같이 와주신 거예요? 글쎄 오늘 같은 이런 이제 방송도 큰애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고 집사람이 얘기를 해서 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오기 싫었거든요. 글쎄 뭐 제 가정사를 이렇게 밝히는 건 별로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했고 그리고 물론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환경이 이제 불운한 환경에서 크고 저희 집안은 워낙 화목한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지금 35년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거의 저녁마다 술을 먹었어요. 회사 끝나면은.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선을 보고서 이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회식 자리가 생기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 회식 자리에. 사랑하지 않으면 한. 참 이게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때는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아마 아내분은 해야 할 역할을 최소한 다 하고 나서 그때 터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제가 7시간 말했을 텐데 보통 저희가 8시간에서 9시간 말하거든요. 하루에. 녹화 2번 뜨니까요. 방송국 놈들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진짜 저 뒤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작가님들, PD님들이 뒤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이래요. 그래서 일단 그 말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 돈 받고 하는 건데 돈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안 받고 여기 지금 선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가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 주니 그 분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당신의 환경이 좀 힘들게 했고 우리 과정이 화목하다 하더라도 여기 이거 며느리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여기 시댁인데 서로 완전 차원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아버님이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말 자주 모여 1년에 한두 번만 모이면 되지 뭘 이렇게 맨날 모여서 그 당신 힘들게 그러면 아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겠죠. 아유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여보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동그랑땡 7,000개 나 하나도 안 힘들어. 동그랑땡.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아니 뭐가 힘들어?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아빠 섭섭해. 나 우리 집은 막 화목하지 않았는데 당신 집 와서 이렇게 맨날 잔치하고 축제해서 나 너무 좋아. 이제 그랬을 텐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난 힘들지 않아. 그리고 힘들다는 걸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5시간 말해서 힘들었어요. 앞으로 3시간, 4시간 남았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마주치지도 않는 거야. 근데 최소한의 책임이 다 끝났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 컸어요. 만약에요 아이들 3명 중에 한두 명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이런 정서가 안 왔을 거예요. 왜? 그것도 처리해야 되니까. 얘들 잘해가지고 저기 위로 올려놔야 되니까. 예? 기도도 하고 막 새벽에 가서 절도 하고 막 어떻게든 얘를 다시 위로 올려놔야 돼. 그때는 아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이젠 아이들이 잘 커버렸어. 그러니 이게 그냥 수십 년 이게 획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님 마음 100% 이해해요. 뭐 저도 그렇지만 저 세대만 해도 저는 이제 50 하나 뭐 이렇게 됐는데 머리는 인식하는데 몸은 옛날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한테 한 거, 자기 선배들이 한 거. 근데 우리 아버님은 60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개인의 성향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 값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시대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직장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뭐 회식 무조건 나와라, 뭐 지금 말도 안 되죠. 그때는 뭐 회식 안 나면 지금 뭐 마누라라 이게 제 뭐가 되려고 완전 이런 분위기였을 거요. 그러는 게 너무 폭력적으로 있었던 시절. 그리고는 시간은 속절없이 30년, 35년이 눈 한 번 감고 흘러버렸고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선생, 나 70인데 살아보니까 하루는 더디 가는데 1년은 빨리 갑디다. 1년은 더디 가는데 10년은 빨리 가고 어느 날 눈 한 번 떴다 가무니 35년이 가버렸네요.
그 어리던 아내는 이제 갱년기의 힘듦을 얘기하고 이걸 광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아까 저 눈물을, 저 슬픔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60, 70대여서 이게 뭘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 수십 년의 어머니 안에 있는 그게 이게 몸이 아플지 정신이 아플지 도무지 통제가 안 되는 동네로 넘어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신 건 가장 효과가 좋으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버님이 또 함께 해주신 것이 또 해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걸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행을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딱히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장소는 것 중요하지 같아요. 않고 누구랑 아버님이랑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한다면 근데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널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내 전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4월, 5월에 제주도에 메밀꽃이 만개하거든요. 그때 제가 제가 거기에 이제 숙소랑 뭐 비행기랑 해서 꼭 제가 두 분을 초대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버님하고 같이 오시고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저희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저희 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거기 오고 싶어요? 돈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하는 그거니까 아무튼 뭐 주무시는 거랑 다 제가 준비할 테니까 정말 메밀꽃 만개할 때 꼭 오십시오. 근데 5월에 메밀꽃이 피면 5월에 그 수만 평의 농지 위에 크리스마스가 펼쳐져요. 아마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비록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돼서 미안하고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의 20대, 30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많이 의지하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 곁을 떠나신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살갑게 못해드린 자신이 원망스러워요. 이 헛헛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한번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반갑습니다. 시어머니와 추억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결혼을 진짜 일찍 했어요. 저도 한 22살에 했는데 고부 갈등이라는 걸 모르고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네. 오히려 친정 부모님도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제가 이제 아들, 딸, 남매가 있어요. 근데 산후조리를 어머님이 직접 집에서 다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님이? 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지병이 있으셔서 못 하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산후조리원이 많이 없을 때 거의 없을 때죠. 네. 근데 아이들까지 다 봐주시면서 매 끼마다 새로운 밥으로 새로운 반찬으로 친정엄마처럼 못지 않게 해주셨죠. 와. 평생 못 잊어.
그리고 시골 분들은 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있어서 시댁을 갔는데 제가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깨우셨는데 그게 늦잠을 자서 깨우신 게 아니라 밥 먹고 자라고. 그 따뜻한 밥 먹고 또 쉬어라. 딸처럼 해주셨네요. 네, 진짜. 딸도 그렇게 하면 참았거든요. 보통은 그만 쳐 자고 일어나라라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시어머니인데 와 진짜 특이한. 예. 진짜 고부간의 갈등은 진짜 1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제사도 상당히 많았어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제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렇게 잘 지냈었고. 어떻게 그렇게 저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머니는 연세 몇 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80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8월 25일이요.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날짜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쓰러지셔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상태에 의식도 없이 병원 생활 3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럴 때 또 드는 생각이 왜 내가 못 해드렸던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이 들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많죠. 어머님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휴. 너 나 사랑하니? 왜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도 어머님 사랑해요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나와요. 그게 어머니 저 어머니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라 네. of course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잘하는데 굳이 유독의 애정에 관련된 거 특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풀어 주신 거에 제가 그만큼을 못했다는 약간 자책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이상 너머의 이상 같은. 보통 시댁 어른 돌아가시면 화장실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유머라도 있는 세상인데 진짜 며느님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것 같고 근데 아쉬움이 너무 큰데 이 아쉬움보다 시어머니가 주신 그 유산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저는 또 마냥 슬프지 않은 이상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삼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맞아. 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은 언제 죽냐?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 죽는다. 제가 보기에 기억과 추억이 다르거든요. 기억은 단순한 메모리, 정보,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들이거든요. 그거는 보통 감정들이에요. 좋았던 감정들. 제가 알츠하이머 이슈가 있었을 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억은 사라지는데 추억은 끝까지 갖고 간대요. 내 감정으로 느꼈던 거. 그거는 인간의 뇌가 이상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통 다 희미해지잖아요. 옷도 색깔을 바래고 건물도 바래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선명할 거거든요. 어머니가 나 젊었을 때 해줬던 거. 그때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했던 그 느낌. 그 느낌이 야, 밥 먹어라. 자빠져 자고. 이 느낌이 아니라 식을 때 먹으면 안 돼. 너 얼른 밥 먹고 자라. 그건 아무도 모르고 어머니하고 며느님만 아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느낌이잖아요. 온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러면 며느리가 삶을 떠나는 날 어머니가 떠나시냐? 그렇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누군가의 또 시어머니가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언어의 상속이 그 며느리한테 100% 갑니다. 아드님이 있으세요? 네. 몇 명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면 오늘 하나 더 놔버리세요. 더 놔버리세요. 와 오늘 뭐 난리네요. 지금 몇 집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저출산 대책위원장. 다 같이 움직이시죠? 이럴 거면 뭐 공평하게 다 같이 움직이시죠? 형님 뭐 준비되셨습니까? 사랑은 받지 못하시지만 움직이실 수는 있잖아요. 오늘 뭐 축제의 날이네요. 그러면 이제 며느님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몇백 년 갈 수 있어요. 그 상속된 사랑의 언어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저희 시할머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시할머니 역시 어머니께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머니께 오셔서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주셨구나. 나도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몇 대를 가고 몇십 대를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 저 김씨인데 뭐 김수로왕이 뭐 위에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그거는 지금 그 실존적 언어의 상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시할머니 얘기까지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그 시할머니는 또 그 위에 있는 그 누구한테 그랬는지도 모르죠. 조선시대 그 누구 어르신에게. 또 그분은 이제 고려시대 어떤 분에게. 그 사랑이 내리로 쫙 흘러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지 않았다. 인간은 죽어도 죽을 수 없고 내 안에 있고 다시 우리의 며느리에게 갈 거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걸 이걸 이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이 떠났어. 근데 우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간 사람은 간 거고!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왜? 그거 먼저 삶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정한 시기가 지나면 우리를 먼저 떠난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나에 대한 슬픔으로 너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시어머니가 좀 꼭 하실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정신과 몸이 무너지면 우리는 누구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거든요. 마음이 진짜 단단해져야 어머니하고 추억을 얘기할 때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우리는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떠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살짝 그 사람을 대면하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하시고 싶었던 얘기 하시죠.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에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신 거 저 진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진짜 너무 아프지만 않고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많이 생각할 거고요.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어머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